자, 그러면 이제 각 나라 제가 다닌 5개국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페루입니다. 페루는 약 3,300만 명 정도 되고요. 수도는 리마인데요. 이곳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잉카 제국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아직 굉장히 좀 못 사는 나라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개발도상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페인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1823년에 독립했다 이런 나라인데요. 이 페루에서 정말 핵심적인 관광지는 바로 쿠스코입니다. 이게 이제 잉카 제국의 수도이기도 하고요. 고도가 3,600이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부터 고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을 그 잉카 제국의 토속 언어인 케추아어라고 그래요. 그 케추아 언어로 배꼽이라는 곳입니다. 사람의 중심이 배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중심이 이곳이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잉카 제국은 자기네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르마스 광장이라는 것은 스페인 군대가 만들어놨는데요. 그 지역이 원래 이러한 이제 잉카 제국의 성당이나 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그곳에 그걸 다 허물고 스페인 군대가 캐톨릭 성당을 이렇게 지어놨던 거죠. 참 이게 이제 식민 지배하는 현상인데요. 이 보는 거는 쿠스코의 전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식민 지배 아픔이 이곳에 가면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쿠스코에 가면은 12각의 돌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노란 박스를 쳐놨는데요. 이 거리 자체가 이런 전부 이렇게 석축을 해놓은 그런 형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돌의 각도가 12각이나 돼요. 각도가. 근데 당시에 잉카 제국은 15세기, 14세기이다 보니까 철기 문화가 아니었어요. 지금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이 지금도 알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돌을 깎았을까? 12각의 돌을.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가서 이게 장난으로 카드나 이게 날카로운 걸로 대보면은 빈틈이 있어 들어가지도 않아요. 빈틈이 없어요. 그거를 단지 석축만 한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오목 볼록을 만들어 가지고 돌이 서로 밀리지 않도록 다 짜놨기 때문에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곳이라고 그래요. 이런 놀라운 기술을 가진 잉카 제국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지금도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저희도 일제 식민지 시대를 지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페인 군들이 잉카의 역사를 지운 흔적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왼쪽에 보는 아르마스 광장에 있는 대성당은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돌을 깎았는데 이 돌이 곧 잉카 제국의 신전을 부셔서 만든 거예요. 참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닥에 까만 돌은 바닥에 깔아서 오른쪽에 있는 산토 도밍고 성당은요 헐다 못해가지고 여기 이제 잉카의 신전이 태양의 신전이 있던 곳인데 여기 제가 노란 박스로 쳐놓은 곳이 보일 거예요. 거기 아직도 이렇게 동그랗게 벽이 있잖아요. 저 기초석을 허물지 못해서 그 위에다 그냥 성당을 지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이러한 이제 그 식민 지배의 아픔이 좀 있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마추픽추. 여긴 정말 들어서는 순간에 감동이 쫙 밀려옵니다. 너무나 어릴 때 초등학교 제가 생각에는 저희들 국민학교 시절인데 한 4학년 역사책에서 본 것 같긴 해요. 정말 신비스럽고 이런 모양을 왜 이 어마어마한 곳에 지었을까? 마추픽추 높이가 무려 2,437m입니다. 백두산보다 조금 낮은 곳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고도로 보면 우리나라 위치보다 이 페루 지역이 적도 지형이 있다 보니까 더 볼록하죠. 지구를 보면 타원형으로 돼 있잖아요. 이곳이 실질적으로 해발 고도 차이는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도 약간 고산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곳에 이제 1911년도 하이럼 빙엄 교수께서 발견을 하셨는데 놀라운 거는 그 뒤에 있는 산입니다. 그 뒤에 이제 배경이 되는 뾰족산이 있잖아요. 이거는 와이나 픽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추픽추는 뭐고 와이나 픽추는 뭘까요? 마추픽추는 케추아어로 늙은 봉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그 전에 다 형성을 해놓은 봉우리라는 얘기죠. 그럼 그 뒤에 있는 거는 와이나 픽추는 젊은 봉우리라는 거예요. 약 340m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 위에 또 새로운 신전을 짓기 위해서 조각을 해놓고 그 돌무더기를 이제 만들어 놓다가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위에까지 이제 등산을 해서 올라갔거든요. 여기에 올라가시려면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제 보호를 위해서 하루에 400명 외에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마추픽추를 보고 와이나 픽추로 등정하시려면은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곳에 가면 이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정한 여행이라는 것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고 저는 봅니다. 풍경은 어디에나 있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눈을 가지고 보면은 이런 모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와이나 백주 꼭대기에서 내려다본 마추픽추입니다. 근데 마추픽추 모양이 공교롭게도 독수리 모양을 하고 있어요. 아무렇게나 돌을 싼 게 아니라는 거죠. 이곳이 이제 그들은 신전이 있는 동네고, 이곳에서 이제 뭐 농사도 지었고 또 물을 구해서 또 먹고 살았던 곳이거든요. 그럼 왜 이런 독수리 모양을 했을까 또 궁금하게 되죠. 여기 꼭 올라와 보시길 저는 권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독수리가 왜 생겼을까요? 잉카 마추픽추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실제 독수리 신전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독수리 형상을 해놨거든요. 가운데 머리가 있고 날개를 크게 벌린 그런 상태죠. 근데 이 남미에 있는 독수리를 콘도르라고 합니다. 콘도르. 날개가 무려 3m 정도 큰 거대한 독수리인데요. 그 마추픽추에 가면은 가끔 날아옵니다. 이들이 독수리를 숭배했던 거는 태양신을 모셨잖아요. 그럼 태양신에게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다 닿지 않을까 봐 공중을 날아다니는, 공중을 지배하는 독수리를 통해서 나의 그 태양신에 대한 간절한 기도와 마음을 전달하라는 의미에서 독수리를 숭배했다는 거죠. 즉 이런 스토리와 이런 걸 좀 알고 가시면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여행을 좀 많이 즐기기도 하는데요. 독수리 신전에 가면 그런 것이 묻어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크거든요. 그걸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추픽추를 간단히 제가 찍었던 영상으로 한번 구경하시겠습니다. 내려가면은 뭐 그거 빠른 거야. 1시간 계속 1시간 정도 걸려. 그다음에 이제 오얀타이 탐보라는 거는 이들이 정말 이런 그 놀라운 속초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태양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한 150 내지 200m 되는 산을
돌을 이렇게 싸서 어마어마한 신전을 태양의 신전을 모셨던 것이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왕과 왕비가 앉았던 의자를, 그러니까 태양의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앉았던 왕의 의자입니다. 이것도 전부 손으로 깎았다는 거예요.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강인한 돌을, 이러한 기술들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해서 쿠스코를 있는 뒷산을 이렇게 요새화했습니다. 이 돌들의 최고 큰 길이는 약 6m 정도가 되는 거대한 돌들을 이쪽까지 이동을 해서 이렇게 이제 성곽을 쌓던 거죠. 그렇지만 스페인 군대 168명의 기마부대에 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잉카인들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염전, 즉 그러니까 옛날에 잉카 지역의 남미 땅은 바다였거든요. 그 바다가 융기돼 가지고 이 산을 안데스 산맥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암염들이 산 속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그 암염에서 지하수가 흐르면서 그 석유 염분이 있는 이제 함유된 지하수가 흐르는 거를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조그마한 텃밭에다 이렇게 소금을 해서 건조시켜서 소금을 채취하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라이라는 경작지가 있는데 이곳에는 농사에 적합한 지형을 실험하기 위해서 고도 차이에 따라서, 그리고 강수량이 이렇게 모이는 곳, 아래는 아무래도 많이 모이겠죠. 그럼 이런 이제 물이 많은 곳에서 자랄 수 있는 농작물, 아니면 이제 감자 같은 것들은 저 위에 이제 메마른 곳에서 자랄 수 있는 이런 거를 경작 실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잉카인들이 문화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원시 민족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발달된 그런 민족이었다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티티카카오에서 하면은 참 이게 이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담소라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제 페루하고 볼리비아가 서로 이제 양쪽 양분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가면 이제 갈대로 만든 우로스 섬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 강 위에, 호수 위에 순수하게 나는 갈대를 잘라서 배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집도 만든 거, 이게 전부 갈대로 이렇게 호수 위에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땅처럼 만들어가지고 가서 밟아보면은 푹신푹신합니다. 굴렁굴렁거리고요. 그래서 이곳에는 정말 순수하게 잉카의 탄생지라고 하는 곳이다 보니까 잉카인들이 이런 토속복을 입고 이렇게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